이 아람브라 궁전은 요즘에는 조금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이것저것 둘러볼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스르 궁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스르 궁전만큼은 반드시 예약을 해서 자기가 봐야 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본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오다 보면은 옛날 유적들 지금 발굴하는 데들도 좀 있고요. 여전히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좀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에 갑자기 의자가 현대식으로 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람브라 궁전 안에 자리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호텔이 이 안에 있습니다. 스페인 곳곳에 와 여긴 정말 풍광이 좋구나 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호텔이 있는데, 이 파라도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실 때 여러분 행선지를 정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묵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1순위로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파라도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옛날 영주들이 살던 그런 성이나 이런 걸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은 5성급 호텔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조금 불편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안을 아무리 개조했다라고 해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박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죠? 거기에서 그 커튼을 열어젖히는 순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딱 열어젖히는 순간 와 세상에 이러한 절경이 있었는가, 이런 곳에만 있거든요. 이 파라도르라고 하는 게. 근데 요 궁전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람브라 궁전 안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죠. 저는 그 파라도르 여러 번 잡았는데 여기저기서요. 가격도 생각보다 미리 예약하거나 그러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데 호텔보다 조금 더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4성급 호텔 정도,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비싸요. 여기는 비싸요. 다른 데 파라도르보다 2배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궁전에서 하룻밤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 때문에 좀 고려는 하셔야 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알카사바라고 하는 곳이고요. 밖에서 밀려오는 외적을 막는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높은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위에 전망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 외곽에 저 안달루시아 평원이 쫙 보입니다. 네. 여기서 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카사바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나스르 궁전에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 줄 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딱 줄 서서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면에 이제 높은 탑. 이게 아까 맞은편 전망대에서 봤을 때 방어용 탑이 하나 보였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꼬마레스 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라야네스 중정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람브라 궁전 사진 하게 되면 이제 많이들 보여주는 바로 그 사진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 꼬마레스 탑이라고 하는 곳 아래쪽에 있는 방을 우리가 대사의 방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의 방은 왕이 외국에서 온 사절들을 접견하는 그런 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사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여러분 사실 이 사진 찍을 때 제가 진짜 오랜 시간을 노려서 또 이것도 이 코마레스 탑 모양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지금 밀려나서 찍은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몇십 분 동안 사투 끝에 최선으로 찍은 게 이거고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근데 셔터를 딱 눌렀는데 운이 없게 바람이 불었다. 이런 그러면 탑이 막 흔들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정 좀 사진 찍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의 방부터 둘러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세상에 와 이런 게 있었던가 싶은 그런 풍광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기에 이제 아치가 보이고 기둥도 보이실 텐데, 아치의 위에 있는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송송송. 너무 이거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파서 만든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슬람 문양이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세공된 그런 벽면입니다. 이게 이제 모두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감탄을 자아내죠. 그다음 대사의 방 들어가서 위를 딱 올려다보면 천정의 문양도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진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의 방을 지나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왕궁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섭니다. 여기가 왕의 처소죠. 그리고 이 방 저 방에 여러 후궁들이, 왕의 여인들이 자고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사자의 중정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금남의 곳이기도 하죠. 다른 외부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가운데에 사자 12마리가 입에서 물을 뿜고 있는 우물 역할도 하고 분수 역할을 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사자들이 이렇게 입에서 내뿜는 물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각 사방에 있는 방을 한 바퀴씩 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말하자면 수냉식 방식이죠. 수냉식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요 정중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 방을 이제 물이 한 바퀴씩 돌아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유대인들이 바쳤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여기 12마리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2마리 사자가 시간을 나타냈었다라는 말이 전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되면 한 마리가 이렇게 1시입니다. 물을 뿜는다는 거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2시입니다. 2시가 되면 물을 뿜고, 그래서 사자 위치만 보면은 지금 몇 시구나 이걸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게 어쩐 영문인지.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지가 않았다 원래. 그냥 이제 다 뿜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요 주변이 나스르 궁전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요 사자의 중정이죠. 요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기둥들과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 사이사이에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이 들어가 있다. 벽면 문양 자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벽을 뚫고 바람이 슬렁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람이 통해요. 바람이 통하는 그런 벽면이고. 자,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천정의 이런 장식이나 이런 것도 기가 막힌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동굴의 내부 모습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요. 여기가 아벤세라헤스의 방이라고 하는 방인데, 이 방은 주변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방의 형태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방은 별 모양 비슷하게 돼 있죠. 어떤 방은 그냥 단순 팔각형, 그래서 어떤 방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생긴 모양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벽면의 모양 자체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식 문양이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든 건데 그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하나 만들어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일일이 수공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사진 많이 찍어 왔거든요. 사진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때 눈으로 본 느낌이 살질 않아요. 이게 정말 희한한 노릇입니다. 이 아람브라 궁전은 정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각도 잡고 움직이지 않게 잘 찍고 조명 잘 넣어서 사진을 찍어도 눈으로 보는 그 감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참 드물게 생각하는데, 이곳은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는. 하물며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곳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잘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모퉁이 딱 도니까 이슬람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너무나 밋밋한 서양 사람들 분위기의 방이 하나 딱 나옵니다. 갑자기 딱 나오는데, 이 방은 어쩌다 이렇게 궁전 한가운데 이렇게 됐냐 했더니, 카를로스라고 하는 왕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람브라 궁전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슬람 사람이 만든 방에서는 잘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부랴부랴 부랴부랴 방을 이렇게 뜯어서 고쳤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식 방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현판 같은 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워싱턴 어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워싱턴 어빙. 그래서 여기에 1829년에 바로 이 방에서 아람브라 이야기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람브라 이야기를 썼다. 여러분, 그 아람브라 궁전과 얽힌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요. 소설가입니다. 1829년이니까 말하자면 19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람브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이 그 외교관으로 이곳 스페인에 왔다가, 이 사람은 그 전해지는 전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전설 수집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 그라나다에 와가지고 아람브라 궁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수녀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건물이래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녀분들이 여기서 하숙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숙집을 얻어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아람브라 궁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내가 아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쓴 책이 아람브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람브라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워싱턴 어빙이 여기 와서 아람브라 이야기를 들을 무렵에 아람브라 궁전은 지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쇠락해 있었어요.
그 아무도 가꾸지 않아가지고 건물들은 다 균열이 돼 있고 허물어진 것도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딱 감이 오는 거죠. 이 전설 이런 게 딱 잘 들어오겠죠. 그때 워싱턴 어빙이 큰 감명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 재주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그걸 너무 맛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람브라 궁전 가시기 전에 워싱턴 어빙의 아람브라 이야기는 꼭 읽어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21세기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놓은 아람브라 궁전만 구경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구경하고 올 수도 있는데 13세기, 14세기, 15세기 혹은 이제 저 멀리는 그 이전의 이야기까지 이 아람브라 궁전이 그야말로 최고로 화려했을 당시에 그때 펼쳐졌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일단 듣고 가시는 거 여러분 요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힘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아람브라 궁전을 마주하고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아람브라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이야기의 공간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기 시작하시면서 이 아람브라 궁전을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워싱턴 어빙의 아람브라 이야기를 꼭 읽어보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은 그 예전에 있었던 타페스트리라든가 햇빛을 막아주는 휘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냥 건물의 모습만 완전히 복원해 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람브라 이야기를 많이 읽고 가시면 상상이 되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 멋진 잔치가 펼쳐졌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쯤에는 이제 막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상상이 되시는 거죠. 자, 이런 체험은 이제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과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책이 그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몇 달 지나서 스페인 정부를 당황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라나다에 전 세상에서 갑자기 관람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궁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읽었습니다. 아람브라 이야기를 보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 명씩 그냥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스페인 정부가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규모로 다시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정말 공들여가지고 아람브라 궁전을 지금 이렇게 싹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한 모습의 그런 궁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람브라 궁전의 멋을 우리가 다시 감상할 수 있게 된 거는 워싱턴 어빙이라는 소설가의 힘이 대단히 발휘가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나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그라나다라는 도시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그 수많은 관람객들이 지금도 해마다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람브라 궁전을 알려준 한 명의 이 소설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기 뷰를 보시게 되면은 나스르 궁전 관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르탈 중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사진이 많이 소개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도 대단히 멋지긴 한데 근데 실물로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실내에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문양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찍는 건 정말 천양지차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실물로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람브라 궁전 제가 이제 좀 장사 좀 했나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꼭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진짜 여기 꼭 보셔야 되는 곳이에요.